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빵값 논란이 큽니다. 한국 빵값이 세계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한국 빵값이 비싼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빵돌입니다. 뭐 지금 수십 년대 아침은 항상 빵 먹고 있고요. 또 제가 2019년에 제과기능사랑 제빵기능사를 따가지고 요즘은 빵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든 치아바타를 먹고 나왔는데, 뭐 사실 이렇게 빵값이 오를 줄 안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2019년에 제빵을 좀 배웠고요. 자격증도 따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빵집을 열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딴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빵값이 많이 올랐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만들어 먹다 보니까 원가는 상당히 낮죠. 근데 이제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빵값이 이제 비싼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일단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일단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제일 싼 게 밀가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쌀보다 비쌉니다. 또 이제 하여튼 뭐 최근에 농산물도 안 오른 게 없는데, 하여튼 뭐 밀가루가 과거에는 쌀보다 훨씬 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뭐 분식을 장려하고 그랬던 게 밀가루가 싸기 때문에 이제 쌀은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쌀은 남아돌고 하여튼 밀가루 값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밀가루랑 쌀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밀가루랑 뭐 밀가루는 거의 다 수입이죠. 국내 쌀 값이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쌀을 수입한다면 쌀 값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유도 비쌉니다. 이게 이제 외국은 하여튼 목장에 풀어놓고 방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유값이 싼데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사료를 수입해서 젖소를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우유값도 비싸고 또 이제 농가들 보호한다고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유값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우유값이 비싸고요. 우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뭐 버터도 비싸고 치즈도 비싸고 또 뭐 생크림도 비싸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계란도 과거에는 뭐 그냥 하여튼 보통 이제 농사 지은 걸로 이제 닭을 키웠는데 요즘은 다 대규모 농장에서 이제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도 다 사료를 수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값도 많이 올랐고요. 뭐 설탕은 뭐 원래부터 100% 수입이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설탕값이 우리나라만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하여튼 러우 전쟁 전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0-40% 오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도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은 뭐 거의 50% 정도 올랐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위도 이제 순차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뭐 실제로 한 30% 이상 오르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빵사들 월급이 대개 뭐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30% 정도 이제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이제 최근에 오른 건 아니지만은 원래부터 임대료가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빵집들은 동네 골목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파리 바게뜨랑 뚜레쥬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이 등장하면서 이 빵집이 대개 이제 하여튼 동네 입구에 코너나 아니면 뭐 하여튼 중심 상가나 이런 쪽에 다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집들이 과거에는 뭐 뒷골목에 많고 뭐 하여튼 동네에 많았는데 요즘은
그 뭐 상가를 분양을 하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실은 빵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 아닌 빵집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리바게뜨 자리는 제가 이제 파리바게뜨를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임대료가 뭐 한 기본 500 정도고요. 뭐 비싼 데는 1000, 1500, 2000 정도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빵값에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빵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이제 소금빵인데 사실은 빵 중에서 좀 원가가 낮은 빵들이 있습니다. 소금빵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버터빵에 소금 바른 건데 사실은 소금빵이 그렇게 이제 원가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소금빵이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 3, 4천 원에 파는 사람들이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뭐 또 팔리니까 이제 팔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별로 소금빵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소금빵이 이렇게 원가가 높은 빵은 아니고요.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빵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빵만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빵집에서 수십 가지 빵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뭐 소금빵만 원가를 계산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뭐 원가는 과거에는 3, 400원이 만들 수 있었고요. 요즘은 뭐 한 6, 700원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에 팔아도 안 남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를 뭐 보통 빵집에서 수십 개 팔아가지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빵집에서는 소금빵이 뭐 하루에 뭐 100개, 200개씩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전문점 아니면 수십 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품은 뭐 마진이 5%, 10%만 해도 충분하지만 빵은 거의 마진이 뭐 30% 이상 50%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로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이 그걸 공산품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소금빵의 적정 가격은 한 1,500원에서 2,000원인데 뭐 이거를 3, 4천 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팔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레인 베이글은 굉장히 단순한 빵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스콘을 만드는데 스콘도 그렇게 원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빵, 뭐 식빵도 그렇게 원가가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빵을 많이 먹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빵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빵이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빵을 뭐 제과점마다 뭐 한 3, 40개 정도 팔지 이거 수백 개씩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빵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빵집에는 이제 파티세리랑 이제 블랑제리가 있습니다. 블랑제리가 이제 불어로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로 식빵, 바게트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랑제리는 빵, 다시 말해서 식사용 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세리는 뭐 원래 의미는 케이크고 요즘은 이제 뭐 디저트, 간식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서양의 빵집은 대개 이제 블랑제리에서 파티세리를 이제 일부 합니다. 그래서 서양 빵은 사실은 이 식빵, 바게트 중심입니다. 이 블랑제리.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식빵도 우리나라가 뭐 빵집에 가면 식빵이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는 밥을 먹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빵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바게트, 뭐 파리바게뜨가 브랜드는 바게뜨인데 파리바게뜨 바게트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요. 딱딱하기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딱딱해서 바게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빵은 블랑제리고 주로 이제 이걸 팔다 보니까 서양 빵은 좀 쌉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빵은 그 파티세리, 케이크, 디저트, 간식 이런 빵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 기타 뭐
그 계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첨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빵은 원가가 높은 게 이 식빵류가 아니라 주로 이 이제 디저트류 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빵이 비싼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집 구조도 다른데요. 해외는 이제 주로 이제 동네마다 장인 빵집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블랑제리를 식빵류를 생산을 하고요. 이런 것도 뭐 일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서양도 이제 마트빵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트코나 뭐 하여튼 월마트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마트 가서 이제 마트빵을 많이 사다 먹죠. 근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제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서양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집에서 빵을 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빵을 직접 굽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쿠키류 같은 거 많이 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케이크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집에서 많이 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원래 이제 바게트 국가 정책적으로 바게트 값을 국민의 주식인 바게트 값을 싸게 유지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게트 하나가 1유로 정도였고요. 요즘은 많이 올라서 1.5유로나 2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빵값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데모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바게트 하나에 3, 4천 원 맛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비싸죠. 근데 하여튼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빵값을 싸게 유지하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빵값을 싸게 유지하는 게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쌀값은 싸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빵이 이제 간식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우리나라도 라면 값은 굉장히 쌉니다. 라면 값은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뭐 자유화돼 있지만 굉장히 압력을 넣어서 라면 값은 싸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농심이 엄청난 마켓쉐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죠. 하여튼 우리나라랑 서양과는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 이제 빵집의 특징은 이제 뭐 한 수십 년 전부터 파리 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빵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동네 빵집이 영세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파리 바게뜨나 뚜레쥬르가 맛도 괜찮고 좀 쌌는데 이제 요즘은 원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빵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파리 바게뜨나 뚜레쥬르는 모든 그 지역의 핵심 상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빵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인 빵집이 있긴 있죠. 뭐 동네 빵집도 있지만 장인 빵집들이 있긴 있는데 뭐 또 이분들은 뭐 호텔이나 유명한 제빵사, 제과명장 이런 분들이 이제 차린 빵집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도 더 비싸죠. 그리고 이제 마트빵도 뭐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동안은 프랜차이즈 빵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마트빵을 잘 안 먹었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프랜차이즈 빵이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마트빵도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심당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성심당은 이제 장인 빵집인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이제 대전에만 5개의 지점이 있죠. 근데 하여튼 성심당은 뭐 현 대표 이제 아버님이 창업한 그 빵집이죠. 근데 하여튼 뭐 대전에 신세진 게 많다고 대전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철학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심당은 빵이 굉장히 맛있는데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하여튼 성심당은 뭐 철학이 있는 빵집입니다. 그래서 빵값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죠. 빵값이 비싸지도 않고 지점도 5개밖에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937억이고요. 순이익이 40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은 뭐 파리바게뜨가 훨씬 많지만 순이익은 파리바게뜨보다도 훨씬 많은데 성심당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 뭐 하여튼 장인 빵집이 이제 커진 건데 뭐 이렇게 성심당처럼 줄 서서 오픈런에서 줄 서서 사는 빵집이면 뭐 싸게 팔아도 성심당 빵이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리바게뜨보다도 쌉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심당 빵은 싸지만 많이 팔리고 줄 서서 오픈런 하다 보니까 이익도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심당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빵값이 이래서 비싼데 그럼 앞으로 내려가느냐? 글쎄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뭐 원재료 값이 내리기도 어렵고요. 임금이 내려가기도 어렵고 임대료가 뭐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빵값이 내려가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이제 빵값이 고공행진을 한다면은 아마 뭐 마트빵, 그 다음에 1,000원빵, 뭐 하여튼 좀 이제 싸게 만드는 집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는 이제 과거부터 1,000원 빵집이 있었죠. 근데 그 지하철에 1,000원 빵집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그 빵 하나에 원가가 300~4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에 팔아도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원가가 올라서 사실은 1,000원짜리 빵은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정말 많이 팔지 않으면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동네도 또 이제 1,000원짜리 빵집이 생기긴 생겼는데 일단 뭐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땐 마진이 박해서 결국은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마트는 뭐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마트 빵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마트 빵을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